달성군과 영남사이버대학교가 지난 15일 달성군청 상황실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악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달서구 제양군인회는 지난 17일 향군회관에서 제14, 15대 여성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성군 친환경 원예연구회 총회 및 이취임식이 지난 15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국제라이온스 협회 356A 지구 제8지역은 지난 15일 이불 100채, 라면 300박스, 롤휴지 60박스를 달성군에 기탁했습니다. 달성군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협례보증 지원과 2차 보전 사업을 추진합니다. 달서구는 오는 2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2만원에서 5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합니다. 달성구는 유가 대구 테크노 초등학교 일대의 주천안 해소를 위한 공환지 주차장을 조성해 지난 15일부터 개방했습니다. 달서구 의회 임미연 의원과 도하석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구미술협회 초대전 새로운 모색이 1월 15일부터 2월 6일까지 달서 아트센터 달서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기악문헌협회 창단 연주회가 1월 23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개최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1월 16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성군과 영남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5일 달성군청 상황실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인적자원 육성과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한 관악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교육자원과 전문 지식을 결집하여 달성군민과 군 직원들에게 공공복지 중심의 특성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데 협력할 계획입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이 서로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명품교육도시 달성의 인적자원과 영남사이버대학교의 품질 높은 교육 서비스의 상호 교류로 지역에 폭넓은 교육 기회가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달서구 제양군인회는 지난 17일 향군회관에서 제14, 15대 여성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남 대구광역시 제양군인회장과 김혜경 대구광역시 제양군인회 여성회장, 윤성수 달서구 제양군인회장을 비롯해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 대구시 구의원 등 80여 명의 향군회원들이 참석해 새로운 여성회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행사는 내민 소개를 시작으로 향군 발전에 기여한 모범 향군회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후 제갈화 이임 회장이 양혜경 취임 회장에게 회기를 전달하며 여성 회장으로서의 책임과 소임을 이어가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갈화 이임 회장은 지난 3년간 달서구 제양군임을 여성 회장으로서 함께해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여성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달서구 제양군인회 여성회 회장으로 취임된 양혜경입니다. 달서구 여성회 회장으로서 저 여러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직과 운영 체계를 새롭게 보강 정비하여 생동감 넘치는 여성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스럽고 기쁜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잘 지켜봐 주시면 제양군인회에 걸맞는 봉사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사는 대회사와 격려사로 이어졌으며 참석자 전원이 향군인의 다짐을 낭독하고 향군가를 제창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달성군 친환경 원예 연구회 총회 및
이 취임식이 지난 15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친환경 농업인과 가족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1부 행사로 총회가 열렸으며 2부 행사는 불우이웃돕기 성근기탁, 경가보고, 이취임식, 축사,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회원들을 위한 화합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달성군 친환경원예연구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김달순 신임 회장 취임과 더불어 임원들을 개편해 연구의 새로운 일꾼들을 꾸렸으며 친환경 농업 발전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을 위해 결의를 다졌습니다. 또한 지난 7년간 전달해온 성금에 이어 불우이웃 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김달순 회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상기후로 농업에 놓인 환경이 어렵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달성군 친환경원예연구회는 2007년 친환경 인증농업인 65명이 결성한 단체로 현재 3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친환경 재배기술 전파뿐만 아니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업의 스마트화의 기반을 다지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제라이온스 협회 356A지구 제8지역은 지난 15일 이불 100채, 라면 300박스, 롤류지 60박스를 달성군에 기탁했습니다. 국제라이온스 협회 356A지구 제8지역은 2018년부터 매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책가방 세트, 백미 등을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학용품 세트 등 2천만 원 상당의 물품 기탁에 이어 올해에도 이불 100채, 라면 300박스 등 총 2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으며 후원 물품은 달성복지재단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정경철 부총재는 이번 기탁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국제라이온스 협회 356A지구 제8지역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 및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를 위한 이웃사랑을 실천해주신 국제라이온스 클럽 356A지구 제8지역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하신 성품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군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2차 보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달성군은 지난 14일 대구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달성군지부, 아임뱅크 화원지점, 달성군 읍면새마을금고와 물가상승 및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달성군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10억 원을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12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 자금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전액보증으로 농협은행 달성군지부와 아임뱅크 화원지점, 달성군읍면, 새마을금고에서 자금을 융자하고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1차 84억 원, 추후 2차 36억 원의 규모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가상금리를 대폭 낮춰 달성군의 이자 지원을 받을 경우 소상공인들은 2%대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신용자에 대해 1천만 원의 보증, 지원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달성군은 2023년 13억, 2024년 10억을 출연해 2년간 총 24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대구시 9군 중 가장 많은 출연금입니다. 특례보증 신청 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달성군에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으로 지원 한도는 최대 3천만 원이며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달성군에서 지원합니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 등 분할 상환과 2년 일시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 접수는 이달 2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고 유흥업 및 도박, 향락, 투기 등 융자 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되며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상담 예약 후 신청 가능합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물가 상승 및 고금리 등 경제 위기로 많은 지역 소상공인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서구가 오는 2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2만원에서 5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합니다. 달서구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달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간접 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연 환경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달서구 내 금연구역은 총 866곳으로 공원 169개소,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579개소, 도시철도 출입구 113개소 그리고 주요 횡단보도 5곳이 포함됩니다. 달성구는 류가 대구 테크노 초등학교 일대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과 더불어 주거 및 상업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안지 주차장을 조성해 지난 15일부터 개방했습니다. 테크노 초등학교 주변은 학교 행사와 일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방문객들이 겪던 불편이 컸습니다. 달성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테크노 초등학교 인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지난해 10월 공사를 착공해 이달 3일 준공했습니다. 예산 1억 1천여만 원이 투입된 이번 공사로 어린이 통학을 위한 스쿨버스 대기 공간 1개소와 소형차 주차 공간 71면이 조성됐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개교 이후 주차장 부족으로 발생했던 주차난과 통행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사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 이미지 강화와 주차난 해소, 더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023년 12월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달성군에서 공안지 주차장 조성을 통해 확보한 주차면 수는 총 179면입니다. 이는 모두 달성군이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끝에 유휴부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조성된 주차장으로 토지 임차 후 2년간 운영되며 이후에는 토지 소유주의 별도 요청이 있을 때까지 연장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시민들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어왔습니다. 누군가는 먹고 사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핵가족 형태가 증가하는 사회적 흐름을 고려해보면 1인 가구를 비롯하여 부부만 생활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양육은 현대인들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비율이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3분의 1에 가까운 국민이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버려지는 반려동물들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철인 5월, 6월을 시작으로 7월에 가장 많이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려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유기되는 반려동물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면서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복지까지 챙겨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산책 등 일상생활 속 반려동물 돕보는 펫시팅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제안하도록 제안합니다. 가정을 방문하여 반려동물을 돌보는 반려동물 돌보미 펫시터는 전문 자격증까지 생길 정도로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대중화된 서비스입니다. 펫시트 자격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교육과정을 거쳐 반려동물 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점성을 키워주고
동물 등록증을 발급하는 1인 가구 반려인에게 소액의 자부담을 통해 반려인구의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면서 시간적 어려움으로 집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펫시터 전문가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나 외출 시 맡길 곳을 찾기 어려운 돌봄에 대한 부담으로 양육 포기와 파양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주목을 하고 지난해 우리 동네 펫 돌보미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반려동물 산책, 위생미용, 목욕 등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반려동물과 반려인 모두의 복지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가정 방문 돌봄을 선호하지 않는 가구를 위해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영하는 펫 위탁소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간 외출로 집을 비워야 할 때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위탁 돌봄 서비스인 펫 위탁소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호텔에 비해 저렴하면서도 안심하게 맡길 수 있어서 함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위기 동물과 부족한 보호시설, 인력으로 인해 5마리 중 1마리는 안락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반려동물 유기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물건처럼 쉽게 버리는 개인의 이기심과 무책임한 행동이며 일부 지원 사업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공공 서비스를 통해 보호자의 부담은 덜어주면서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동물 유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단순히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넘어서 가족 구성원으로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달서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도하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동 킥보드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짚고 전동 단속 강화와 안전교육 확대 및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편리함과 동시에 주정차 문제, 안전 문제, 도시민간 훼손 등을 야기하며 사고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2,389건으로 2019년 대비 4배 이상 증가를 하였고 24명이나 사망을 하였습니다. 2019년 14건이었던 사고가 작년에 47건이 발생을 하여 대구 발생 사고 건수의 32%가 우리 구에서 발생을 하였고 무면허 운전 28건, 음주운전이 3건이었으며 2년 연속 사망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올해 6월에는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60대 부부가 걷던 중에 뒤에서 달려온 킥보드에 의해서 아내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7월 광주에서는 말년 휴가를 나온 20대 군인이 킥보드를 타다 버스와 충돌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헬멧 착용 없이 동승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이렇듯 사고가 늘면서 퀵날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시민에게 편익보다 위협이 크다는 이유로 작년 4월 파리에서 올해 8월 호주 멜버른에서 전동 킥보드 사용의 전면 금지를 결정을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세종시는 민간협의체를 가동하고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서울시는 기본계획을 수립 운영 중으로 올해 9월 실시한 시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었고 94%가 견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을 해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의 시범 운영과 불법 주정차 시 유예 시간 없이 견인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11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대구시도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작년 12월부터 전동 킥보드는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하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구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의 올해 취업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는 현재 3개의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에서 8개 구군 중 가장 많은 2,43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성구 3명, 북구와 동구 각 2명의 공공근로 등 단속 인력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 구는 단속 인력이 1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수구 실적도 수성구 1,871건, 동구 4,610건, 여기에 비해 1,067건으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는 타구와 달리 우리 구는 민원 처리에만 의존하고 있어 2년 연이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우리 구로서는 소극적인 대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현장 단속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며 수성구의 킥보드 단속과 우리 구의 불법 현수막 단속 사례처럼 상시 단속 인력의 운영을 제한합니다. 위반 시 즉시 업체 통보 및 안전한 위치로 옮기고 미이행 시는 적극적인 강제 견인 조치를 해야 하며 서울시 사례처럼 퀵보드 없는 거리 지정과 불법 방치 시 즉시 견인하는 등 강력한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 등 누구나 무단 방치된 퀵보드를 신고할 수 있도록 민간협의체 운영과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2년 전 전동 킥보드 거치대 확대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현재 7개소가 운영 중으로 대학과 학교, 지하철 진출입로 등의 거치대와 주정차 구역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100만 원 미만의 교통안전교육 예산을 늘려서 특히 중고대학생 대상 전동 킥보드 안전교육을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전동 킥보드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교육을 추진을 제안합니다. 전문 강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사고 사례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주정차 방법, 무면허 음주운전 금지, 2인 탑승 금지, 주정차 금지 안내 등의 세세한 교육에 우리 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도시 미관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과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미술협회 초대전 새로운 모색이 1월 15일부터 2월 6일까지 달서아트센터 달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지역 미술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중점으로 한 기획전시로 대구미술협회의 다양한 장르와 세대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지역 예술의 저력과 예술적 다양성을 탐구합니다. 보편적 소재를 바탕으로 작가들의 독창적인 시선과 개성적인 표현을 담은 34점의 작품이 관람객들에게 예술적 영감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전시는 지역 미술의 동향을 살피고 예술적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과 일요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에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립니다. 한국기악문헌협회의 창단 연주회가 1월 23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공연은 기악 연주자와 음악학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음악의 실현과 이론적 연구를 목표로 하는 협회의 첫 번째 행사로 바이올리니스트 정은영과 피아니스트 이은비가 무대에 오릅니다. 정은영은 오스트리아 케른튼 주리붐대와 미국 신시내티 음대에서 석사 및 박사를 마친 실력 있는 바이올리니스트이며 이은비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음대와 칼스루해 음대에서 석사 과정을 졸업한 뛰어난 피아니스트입니다. 두 연주자는 그리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과
피아노 소나타 2단조 오퍼스트를 연주하며 깊이 있는 음악적 해석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영님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월 16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 우수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시상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지난 9일 2024년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6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달서구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루피드 기반 종량제를 도입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감량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년도 대비 감량률, 인구수 대비 감량률, 집화장 위생 상태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고 145개 아파트 단지가 참여해 약 4.4% 총 480톤의 배출량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최우수상은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2차와 대곡 LH 천년나무 1단지가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보성 산호타운과 성서 한빛마을이 수상했습니다. 장려상은 장기 협성 휴폴에 성서 로얄 팰리스 등 4개 단지가 선정됐습니다. 올해에는 156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감량 실적이 우수한 단지에는 최대 80만원 상당의 청소용품이 제공됩니다. 또한 감량 교육을 희망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우방드림시티 주자대표회의가 명절을 앞두고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한 소식입니다. 대구시 우방드림시티 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4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으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수림원장학회의 100kg 열린 지역아동센터와 대구교육문화원 아동센터에 각 150kg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추 회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이 쌀이 지역 내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들이 방과 후에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림장학회는 미래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과 노인복지 사업을 위해 경로잔치 및 점심 나눔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나눔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주용한 회장과 동대표들은 우방드림시티 주자대표회의는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청년식품 창업 활성화 및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청년식품 창업랩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청년식품 창업 활성화 및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청년식품 창업랩 참가자를 2월 14일까지 모집합니다. 청년식품 창업랩은 식품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 중인 청년 또는 식품 분야 창업 중인 청년들에게 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시제품 제작 기회를 제공해 성공적인 식품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39세 이하의 달성군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식품 관련 교육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지원자는 제품 개발 및 테스트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가공 운영팀으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청 홈페이지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가공 운영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이 4050 플러스 경력형 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오는 1월 31일까지 달성 4050 플러스 경력형 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달성 4050 플러스 경력형 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무 경력과 역량을 갖췄으나 취업 기회가 부족한 신중년 구직자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업은 지난해 대구시 최초로 달성군에서 시행되었으며 대구 경북 고용복지연구원과 협력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이달 말까지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달성군에 소재한 중소 중견기업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입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참여 기업 범위를 확대하여 제조업뿐만 아니라 일부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시 근로자 채용 3개월 경과 후부터 기업에는 최대 6개월간 월 70만원씩, 근로자에게는 최대 2회 분기별 90만원씩 지원합니다. 군은 지난해 대비 40만원 인상된 기업 지원금을 지급해 신중년 경력직 채용에 따르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송영여고가 2024 영어 동아리 운영 최우수 교회에 선정된 소식입니다. 송영여자고등학교는 대구 영어 공교육 활성화 및 창의 인성 교육 강화를 위한 학생 주도 기반 창의적 체험 활동 운영으로 2024 영어 동아리 운영 최우수 교회에 선정됐습니다. 송영여고는 2022년부터 교육국제화 특구, 교육국제화 선도학교로 선정되어 일본 호세이 대학 국제고등학교와의 지속적 대면 비대면 교류 활동, 학생 주도 기반 글로벌 동아리 유네스코 지정 협력학교, 인공지능 활용 영어 교육 사업, 제2외국어 포함 11개의 정규 외국어 교과 수업 등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세계 시민 역량 강화 및 창의 융합적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국제교류 상대 학교인 일본 호세이 대학 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의 송현여고 방문 및 대면 교류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홈스테이의 랭귀지 익스체인지 활동, 상대 문화 체험 활동, 공동 협업 프로젝트, 지역 탐방 활동, 글로벌 가왕전, 글로벌 데이 등 학생 중심의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 교육청이 소규모 병설 유치원의 겨울방학, 거점형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소규모 유치원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방과 후 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겨울방학 기간 동안 유치원 거점형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합니다. 거점형 방과 후 과정이란 인근 소규모 유치원이 연계하여 중심 유치원에서 협력 유치원 유아의 방학 중 방과 후 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돌봄 유형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유보통합시범교육청 운영과제의 일환으로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거점형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 조사 결과 97.2%의 높은 만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도 유라초 병서류, 유로안초 병서류, 해안초 병서류, 황남초 병서류, 동평초 병서류, 합정초 병서류, 장산초 병서류, 장동초 병서류, 장기초 병서류, 왕선초 병서류, 매곡초 병서류, 다사초 병서류 등 12개 소규모 병설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거점형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 중 거점 유치원은 유라초 병서류, 황남초 병서류, 장산초 병서류, 왕선초 병서류 등 4개원입니다. 거점형 방과 후 과정의 중점 내용은 19시까지 돌봄 시간 확대, 통학 차량 운영, 점심 도시락 제공, 놀이 중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놀이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원내 외 체험 프로그램 등입니다.
지금까지 1월 16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9일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성서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돼 국시비 5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주택가와 인접한 산업단지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지원 프로그램으로 성서산업단지 내 대기 배출 및 방지시설을 설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90%를 국시비로 지원합니다. 달서구는 대구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력하여 기술 진단을 진행하고 다음 달 내로 사업 공고와 참여 사업자 선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 사업이 중소기업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카펫발레오 협력회가 설 명절을 맞아 월성 이동에 1,000만 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후원금은 저소득 주민 100세대에 세대당 7만 원씩, 온누리 상품권 총 700만 원과 대학생 2명, 고등학생 1명, 중학생 1명에게 총 300만 원의 장학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카펫발레오 협력회는 2008년 설립 이후 매년 2,400만 원 이상의 물품 지원과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용갑 협력회장은 이번 나눔이 지역 이웃들에게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관내 학생, 학부모, 시니어를 대상으로 달성군 미디어문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은 달성군과 경북대 미디어 공공성센터가 협력하여 시니어에게는 쉬운 미디어 사용법을, 학생과 부모, 자녀에게는 미디어의 건전한 활용법과 비판적 사고 능력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12회에 걸쳐 구지중, 왕선중, 남부노인복지관 등에서 실시됐으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올바른 미디어 활용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2025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진명 INC는 지난 17일 달성교육재단에 지역 인재 육성 및 교육 발전을 위한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풍읍에 위치한 진명 INC는 ICT 기술 융합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매년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안종수 부사장은 지역 인재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전했습니다. 최재훈 이사장은 나눔의 정신이 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교육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